안녕하세요. 3월의 카미입니다. 오늘은 계속 했었던 욜로 다이나모 Geometry for Computational Design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고요.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벡터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었는데 좀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그 단위 벡터를 설명을 할 때 2차원의 요소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단위 벡터는 2차원이 아니라 1차원 요소고요. 선은 1차원 요소인데 제가 설명을 2차원이라고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1차원, 저번 시간에 1차원 요소인 벡터를 설명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0차원의 요소인 점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강의는 포인트, 그러니까 점이란 것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포인트는 무엇일까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지오메트리가 어떤 모델의 일종의 언어, 그러니까 건축에서 형상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오메트리를 다루는 것은 어떤 그 모델의 언어를 다룬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오메트리가 이러한 것이라고 하면은 포인트는 이 객체, 형상을 정의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일종의 언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알파벳,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알파벳 정도로 해당합니다. 가장 기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은 그 자체를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 모든 객체나 형상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곡선을 만들려면 적어도 최소한 두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아니라 선이겠죠. 곡선은 최소한 세 개의 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다각형, 그러니까 면을 이러한 이제 메쉬면이라고 하는데, 그 메쉬라는 개념은 오늘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다각형 2차원적인 요소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3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최소한의 2차원적인 면이죠. 그리고 이제 사인 함수 등을 사용을 해서 점군의 위치, 그리고 순서, 관계들을 정의를 하면 원이나 곡선,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한 고차원적인 이제 비정형적인 형상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뭐 크게 중요한 그림은 아닌데요. 그냥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를 이용하면 이런 원이나 이제 사인 함수만을 이용을 하면, 또는 코사인 함수만을 이용을 하면 이러한 곡선을 수학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과연 이제 무엇일까요? 포인트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는 어떤 공간 내에 있는 좌표로 보셔도 무관합니다. 중에 좌표 값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정의를 하는 이제 좌표의 수나 그러한 것들은 이제 이 포인트가 어떤 공간과 어떤 좌표계 내에 있는지에 따라서 사용되는 그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이나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XYZ 3차원 좌표계고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XYZ 3차원 좌표계고요. 오늘 좌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또 2차원 좌표계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되는 공간에 따라서 포인트 표기법이 다른데요.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X, Y, Z로 표기되는 이 유클리드 공간 내에 포인트는 X는 8, Y는 9, Z는 7이라는 좌표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곡선을 정의를 하는 점 T라는 점으로 사인 T 함수죠. 어쨌든 그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이 U, V, W에 대한 좌표계인데요. 0.2, 0.5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된 걸까요? U 값이 0.2고 V 값이 0.5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클리드 공간은 고대 그리스 수학자였을 거예요. 로마 수학자인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유클리드란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한 이 사람이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간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X, Y, Z라는 기법을 정의를 했고, 이를 또 피타고라스 그리고 데카르트 뭐 이런 수학자들이 증명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대공간을 정의를 하는 좌표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UV 좌표계라는 것을 무엇인지 설명드리면 이거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X, Y, Z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보았다면 사실 이렇게 X, Y, Z는 직각 교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구 모양의 좌표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구는 어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지구에다가 페인트 아니 커튼이나 이런 그 벽지 같은 걸로 지구를 바른다고 했을 때 X, Y, Z로 정의된 벽지가 이 지구의 크기에 맞게 정확히 달라붙진 못할 거예요. 왜냐면 X, Y, Z는 2차원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곡선이 미리 곱해진 좌표값을 적용을 시켜서 좀 더 이런 비정형적인 형상의 어떤 벽지 같은 거를 매핑을 했을 때 미리 곡선값을 예측을 해서 그 곡선값에 맞는 크기의 벽지를 만든다고 하면은 지구본에 이것을 딱 입혔을 때 정확하게 입혀지겠죠. 뭐 이런 지금 밑에 그림처럼요. 거기서 나온 개념이 이제 UV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이제 월드 이 좌표계, 세계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 좌표계의 왼쪽 식을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 값으로 미리 곡선을 곱해 놓습니다. 사인과 코사인 값으로 곱해진 값을 곱한 좌표를 입력해서 그 좌표 값으로 이렇게 매핑을 시키면 정확한 좌표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되죠, 곡선에서.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텍스처 좌표계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UV는 이러한 개념이고 건축에서 따지면은 굉장히 비정형 건축에서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좌표입니다. 계속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비정형 건축은 XY 좌표로 정의가 될 수가 없고 UVW 좌표계에 의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우리의 그 사고적인 좀 차이점 뭐 이런 것 때문에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비정형 건축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일단 이런 UV 값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뭐 어쨌든 이러한 공면 내에서 좌표계는 이렇게 UV 좌표계로 정의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고법이 다르죠.
이 이유가 가장 크게 우리가 비정형 건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UV 좌표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요. 이 결국에 UV 좌표도 XYZ 데카르트 유클리드 좌표계의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유클리드 XYZ 값에 각도를 그 곡선값을 곱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XYZ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UV 좌표계는 XYZ 좌표계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UV 좌표계는 0.2, 0.5일 경우에는 XYZ의 1.8, 2.0, 4.1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지금 이거 테스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각각 점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끝나는데요. 오늘 강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개의 좌표계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흔히 XYZ 월드 코디네이츠라는 좌표계 XYZ 좌표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건 우리가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포인트 점 바이 코디네이츠라는 이러한 좌표계가 이제 XYZ 좌표계로 공간 내에 정의가 되고요.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죠. 포인트 바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츠라고 해서 어떤 객체를 중심으로 한 좌표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UV 좌표계, 텍스처 매핑이라고도 하는 이 UV 좌표계를 보여드릴 거고요. Surface Point at Parameter, 어떠한 표면을 따라 흐르는 포인트를 정의를 해서 UV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츠를 위해서 넘버 슬라이드를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슬라이드를 3개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제와 동일하게 x 값은 마이너스 1.6 x 값은 마이너스 1.6 그리고 y 값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z 값은 1.3 으로 정의를 하고 이것들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x 값을 땡기면서 x 좌표가 정의가 되고 y 값을 땡기면은 그 점의 위치가 그 좌표로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z 값을 넣으면 점의 위치가 이동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포인트 바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츠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객체 내에서 점을 정의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것도 봤었는데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셨고요. 이 다이나모의 기본 좌표계가 아닌 다이나모의 기본 좌표계는 XYZ 박스 모양의 좌표계였고요. 그것이 아닌 이제 구 모양의 좌표계 또는 실린더 모양의 좌표계를 사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노드를 사용을 했었고, 그 중에서 바이 실린더 안 나오나? 여기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라고 원통 모양의 좌표 시스템을 정의를 한다 라고 하는 노드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보이시는 거는
이렇게 뭔가 똑같이 별 차이점 없게 보이시지만 사실 이거는 전혀 똑같은 게 아니고요. 앞서 보셨던 거와 같이 색깔도 좀 달라졌죠. 전혀 똑같은 게 아니고 선택을 해서 달라진 건가? 아무튼 이거는 원통 모양의, 지금 우리가 여기 밑에 베이스 플랜으로 깔려있는 이 월드 XYZ 플랜이 아닌 원통 모양의 좌표계를 만들어진 거고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진 않네요. 네, 어쨌든 서로 반대로 인식을 하나요? 아무튼 이쪽 좌표계를 많이 사용할 일은 없는데, 저도 아직까지 다이나모를 만지면서 사용할 일은 없는데 이런 좌표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V 모양의 좌표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공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포인트 라디우스로 반지름을 정의하는 스피어로 넣어놓고, 그럼 이렇게 구 모양의 지오메트리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이것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geometry.explode. 그래서 이것을 깨고, 그리고 왜냐면은 이 공 모양의 이 객체는 면이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공 모양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 면을 분해를 시켜서 면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스피어라는 객체가 들어와 있죠. 이거를 여기다 넣었을 때는 오류가 나요. 왜냐면은 surface.point의 파라미터는 입력 포트에 서페이스를 요구를 하는데, 이 객체가 들어오게 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 객체를 면으로 변환을 먼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객체를 익스플로드를 해서 익스플로드란 서페이스를 하나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서페이스를 다시 이쪽에 연결을 시키면 이제 오류가 나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값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 모양의 이 지구 모양의 뭔가 객체를 만들어냈고, 이 지구를 사용을 하는 좌표는 UV가 되겠는데요. 쉽게 Z가 없이 X값과 Y값만 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넘버 슬라이드로 갖다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 만들고요. 첫 번째 U값은 0.59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V값은 0.33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갖다 붙이면은, 네,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공 표면에 그 좌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좌표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요. 저는 특별한 경우,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경우에선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특히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는 써본 적이 없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은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트고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 비정형 건축에서 사용되는 당연한 이제 좌표값은 UV 좌표값으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UV 좌표값으로 디자인을 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제작 단계로 오게 되면은 이 XYZ 좌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호환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두고, 실제 시공에서도 이러한 오차들을 다 감안을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블로그에 샘플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네, 오늘 강의는 짧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할 강의를 말씀드리자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가 굉장히 길어요, 한 편당. 그래서 한 편에 다 못 끝낼 것 같고요. 보통 두 편씩으로 쪼개서 하려고 하는데, 먼저 커브부터 볼까요? 자, 이제 곡선에 대해서, 온갖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곡선은, 네, 이 정도의 양이 될 텐데, 다음 시간까지는 좀 그래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서페이스도 볼까요? 서페이스도 끝낼 것 같고, 솔리드. 솔리드에서 얘기가 좀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강의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 메쉬에서 또 말씀드릴 얘기가 많겠네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커브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짧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